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모신 게스트는 남북 하나재단,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정착을 돕는 공공기관입니다. 남북 하나재단의 김영희 부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탈북민들의 사는 삶, 또 본인들의 본인의 탈북 스토리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남북 하나재단 부장이면 이런 유튜브 잘 안 나와요. 근데 오늘 오신 이유가 있는데, 남북 하나재단 유튜브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남북 하나재단 유튜브 이름 뭡니까? 남북 하나재단이라기도 네. 하고 친절한 하나씨라고도 합니다. 네, 유튜브 이름. 거기도 네. 탈북민들 스토리 싣는 거죠? 그렇죠.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어떻게 잘 정착하고 있는지, 또 예. 남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이런 재미나는 이야기들이 올라가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영희 부장님은 또 이 탈북민 중에서 이 부부가 한국에 다 와서 부부 둘 다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박사가 됐고, 그리고 2006년부터인가요? 그때 산업은행 들어가셨죠? 2007년. 2007년. 네. 이 산업은행이면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데 들어가셔가지고 한 15년 정도 산업은행에서 북한 경제를 연구하셨고, 북한 산업은행 북한 경제 팀장, 네. 팀장까지 하시고, 또 남북 하나재단의 부장으로 또 옮겨와서 탈북민 정착 관련 일을 하시니까, 어쩌면 가장 잘 정착한 탈북민 꼽을 때는 항상 저는 이 김영희 부장님을 좀 떠올리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남북 하나재단 부장까지 여기 한국에 와서 오셨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북한에서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살았는지.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김영희 부장님의 그 탈북 스토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북한에서 이게 오시기 전에 또 대학은 졸업하고 오셨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설명 좀 한번 쭉. 대학요? 네. 예. 저는 북한에서 정준택 원산경제대학이라는 데를 졸업을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경제대학. 네. 북한에 이제 여기는 종합대학으로 되어 있지만, 북한은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 종합대학을 내놓고 그 당시에만 해도 대체로 한국으로 말하면 단과대학이었죠. 그래서 경제대학은 경제사를 양성하는 대학은 원산에 있는 정준택 원산경제대학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거기서 이제 재정회계 쪽을 이제 배우고 왔습니다. 여자들이 정말 들어가기 어려운 중앙대학이잖아요, 거기가. 네, 맞습니다. 여성들은 원산경제대학 나왔다 그러면 그 김책공대학보다 사실 원산경제대학 더 선호하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공부를 엄청 잘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경제대학 지망은 안 했어요. 음. 저 하고 싶은 거는 교사를 하고 싶었는데, 북한은 원한다고 다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 시험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학에 펀트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펀트. 예, 펀트가 나오죠. 그래서 원산경제대학 파견장을 받게 됐고 가서 입학을 하게 된 거죠. 그 대학 몇 년 다니셨어요? 만 5년 6개월. 만 5년. 그리고 3대 혁명 소조가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만 5년 6개월을 졸업하고 또 3대 혁명 소조를 딱 3년 동안 하고, 그러니까 거의 8년 6개월, 9년 동안 대학 생활을 한 셈이죠. 말로만 듣던 3대 혁명 서조원이셨습니다. 그 8년 6개월 하면 거의 결혼할 나이가 됐겠네요, 바로. 그때가 26살, 예. 만 26살. 만은 아직 26살, 그냥 예. 남한 나이로. 예. 그래 소조를 끝내고 어디 가셨어요? 소조 끝나고 나면 또 중앙당에서 와서 이제 면접을 하죠. 한국으로 보면 면접이고 북한은 면담이죠. 이렇게 면담을 하고 어디로 갈지 물어보아서,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고향이 평양이다 보니까 평양에 가겠다라고 했는데 평양이 안 됐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고향만 평양이고 지방에 사셨던 거죠? 예, 살다가 우리 언니까지는 평양에서 살았고, 예. 그러다가 또 대학 추방됐구나, 그러니까. 추방이라기보다도 아버지가 의전을 나왔었는데 의대를 졸업을 하면서 당시에 아마 새로운 이전 병원들이 새로 이렇게 지방에 생기니까. 지방에 설립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양 사람이 모이고 그냥 막 지방에다 보내다 보니, 그래서 그 지방에 오게 됐고, 그래서 제가 제가 거기서 태어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어디로 가셨냐고 배치를. 배치를 사실은
고향으로 많이 보내주는데 고향으로 보낸다고 해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중앙대학이다 보니까 독급 기간 이상으로 중앙급 기간을 보내주죠. 근데 엄마 아빠가 계속 이제 너는 평양으로 가라. 나는 고향 문턱 베고 죽고 싶다. 그래서 평양을 지망을 했는데 평양 가기는 사실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제대 군인 대학 졸업생들은 뭐 육해 운송, 뭐 내각에 갔고요. 그다음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평양과 가까운 남포시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가장 가까운 평양과 가까운 곳으로 가게 됐죠. 그 남포에 가서 뭐 어디서 일하셨어요? 그 남포에 가서는 제가 졸업을 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회계, 나라 돈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것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북한은 모든 게 다 나라 돈입니다. 뭐 자본주의 사회는 뭐 주식회사에서 뭐 개인들이 돈도 갖다 쓸 수 있지만 북한은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든 뭐 기업이 아니든 어느 국가기관이든 모든 게 다 나라 돈입니다. 그래서 재정으로 운영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포에 가서 특급기업소 이제 직원이 한 4,500명 정도 되는데 북한은 10,000명 이상 되면 특급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10,000명 이상 안 돼도 특급기업사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 기업이 얼마나 주요한가 나라 국가 경제에 중요한 위치에 있고 그만한 영향력을 주느냐에 따라서 특급기업소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육해운송 산하에 있는 남포 항에 이제 그 재정회계 부분에 배치됐고 당시 저희 회사 직원이 4,500명 중에 사무원이 한 150명 정도였어요.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적은 것 같은데요? 아니죠. 항이 4,500명 중에 사무원이 150명. 이게 사무원이라는 것은 순전히 이제 간부들이죠. 지동급 이상이 150명이고 그 밑에 뭐 격리하는 사람, 뭐 통계하는 사람은 뭐 무수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라진 해운대학 졸업생이 제일 많았어요. 아, 남포항에. 예, 그들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회계니까 재정부기과에서 전체 이제 회사가 돈을 얼마나 쓰고 또 어떻게 쓰고 이런 것을 다 관리를 하고 그런 일을 했었죠. 그래서 항에서 일할 때 남포항에 하면 사람들이 또 선호하잖아요. 거기서 뭐 무형물자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 제가 한국 와서 진짜 산업은행에서 15년 동안 일을 하면서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었는데 남포항이 바로 신이 내린 직장이다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90년대 중반에 경제난이 오니까 제가 경제난이 오기 전에 3대문 서조가 끝나고 그쪽으로 갔죠. 가니까 전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때만 해도 경제난이 딱 직전인데 야적 창고에 물건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와, 이렇게 물건이 많구나. 그 다음엔 부두로 배들이 어마어마한 물건을 싣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쌀 들어오죠, 뭐 들어오죠.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거기 가서 보지 못했던 북한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샴푸, 린수, 뭐 여가, 담배 일반인들이 웬만하면 볼 수가 없죠. 외화상점 가기 전에는 많은 물건들을 많이 봤죠. 그랬는데 경제난이 오면서 어느 순간 북한도 경제가 어려지니까 이게 야적 창고에 있던 물건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난 시기에 배급을 1년 365일 배급 주고 배급을 줬어요? 그럼요.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배급을 아주 훔쳐먹어서 준 거 아니에요? 일단 배급을 주죠. 저도 그걸 가지고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경제난 시기에는 진짜 전국에 꽃제비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항해. 예. 왜냐하면 항에는 쌀 들어오죠, 설탕 들어오죠, 사탕, 과자 들어오죠.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야적 창고에 많이 있단 말이죠. 야적 창고라는 것은 이제 방수포를 씌워놨기 때문에 방수포 싹 열고 몰래 싹 들어가서 이만한 자루에다가 설탕을 10kg, 20kg 구멍을 뚫으면 줄줄줄줄 나오니까 다 담고 몰래 빠져나가면 되는데 빠져나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긴 무장 보초를 서니까. 예, 이게 나가기 쉽지가 않은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능해요. 꽃제비 아이들 같은 경우. 이 애들은 몸집이 여기 가늘다 보니까
이 철조망을 다 쳐요. 철조망이라고 해도 울타리 쳐놓은 게 이게 다 새 울타리예요. 예. 요 사이를 이들은 이렇게 하고 빠져나갈 수 있어요. 세 겹을 뚫고. 예. 예. 아니 한 겹이긴 한데 그래도 요 사이를 본인도 이렇게 나가고 물건은 밑으로 예. 빼서 이 애들은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전국의 꽃제비 애들이 여기 몰려 들어가지고 그 애들은 그나마 그래도 잘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내다 팔아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죽는 사람이 많았죠. 그러니 고난행군 때 이건 배급주죠. 물자 수입 물자 다르죠. 또 남포항에서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도시락 통에 식량 1kg 쌀, 네. 그다음에 또 설탕 1kg, 거의 1kg씩 갖고 나가요. 그러면 직원이 4,500 치면 네. 사무실 150명 내놓고 나머지가 1kg씩 가지고 나간다면 하루에 얼마나 없어질까요? 4.5톤이 없어지겠네요. 네, 그렇게 없어지죠. 설탕이든 쌀이든. 그러면 이게 주인이 있잖아요. 하주. 네. 주인은 항상 모자라는 거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고난의 행구식에 배급 주는 데다가 설탕 있죠, 식용유 있죠, 별 없는 게 없으니까 누구나 다 선호하는 직업이었죠. 그래서 남포항에 들어오려면 당시에 고난의 행군이 착 시작이 됐을 때 북한 돈으로 15,000원. 예. 어마어마했어요. 꿀집 한 채 값이었는데. 예, 그때는. 15,000원을 줘야지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뇌물 줘야 네. 입사할 수 있는. 예. 아니, 그렇게 좋은 남포항 다니시다가 어떻게 돼서 탈북하신 거예요? 저희가 남편 쪽에 중국 연구자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평양 기계대학 졸업을 했는데 그렇게 졸업을 하면서도 본인은 늘 꿈이 있었어요. 나는 인민경제대학을 가리라. 예. 그러니까 북한에 원산경제대학도 있지만 인민경제대학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가리키는 대학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재교육을 받거나 또 제대 공간이라던가 예. 그다음에 또 우리 원산경제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든가 다시 가서 예, 교육을 받는 재교육기관. 재교육 기관이에요. 그래서 간부 업그레이드 되죠. 그렇죠. 간부가 예.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걸 되게 선호했어요. 근데 이게 중국 연구자니까 이게 딱 길이 막혔어요. 예. 그래서 저희 남편은 평양에서 살다가 함경북도를 추방이 돼가지고 뭐 그런 사연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잘못해서 추방이 된 게 아니라 장애인들을 추방을 시키면서 거기에 저희 시어머님, 시아버님이 6.25 전쟁 때 전쟁 참가자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상을 입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대신에 이름을 잘못 이렇게 요서 내리보낸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해결이 돼서 그 전쟁 영예군인으로서의 대우를 다 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들만큼은 평양에 배치시켜 주마라고 약속을 했지만 당시에 그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 이미 다 정년 퇴임을 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남편이 지방으로 예, 지방으로 오게 됐고 그러니 본인이 꿈을 펼칠 수 없으니까 예. 그러니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함경북도에서 살다가 다시 예. 남포로 나왔고 저랑 그래 결혼을 했고 꿈을 찾아야지. 그 꿈이 탈북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에 연구가 있다 보니까 시어머님이 중국을 왔다 갔다 다니면서 조명철 의원이 방송하는 걸 들었대요. 근데 그 제목이 정확hin지 모르겠는데 제 들은 건 이래요. 조선노동당 간부들에게 알립니다. 이거였대요. 예. 근데 그것을 중국에 와서 이렇게 들었는데 시어머님은 절대 오셔서 갔다 와서는 가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발설하지 않는다. 이걸 각서를 네. 다 써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한테는 얘기해도 며느리한테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며느리가 보이부가 신고할까봐 그렇죠. 못 믿은 거지. 예, 못 믿은 거죠. 그래가지고 3대명 소조 출신의 당선경한 그렇죠. 저희는 또 출신 예. 성분이 저는 그래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편도 자기가 인민경제대학을 꿈을 꿨는데 그것도 안 됐죠. 그런 찰나에 시어머님 중국에 와서 그런 걸 들었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다 한국에 가자고 얘기를 했대요. 예. 근데 자녀 모두가 다 안 간다 했어요. 예. 근데 저희 남편만큼 가겠다고 한 거죠. 예. 근데 저희 남편은 이 목적지가 한국이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모르고 왔죠. 중국에 친척들 많으니까 중국에 가자 뭐 그렇죠. 그렇게 했네. 그냥 예. 중국에 구경 가자 했어요. 그것도. 어. 그래서 저는 당시에 우리 대학 졸업생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뭐였겠습니까?
특색 있는 자본주의였어요. 예. 중국이 특색 있는 자본, 북한이 특색 있는 자본주의라 했기 네. 때문에, 아니 특색 있는 사회주의, 특색 있는 사회주의라 했기 때문에 저 특색 있는 게라는 게 중국이 도대체 뭘까? 되게 궁금했던 거죠. 결국 역사는 인간의 호기심 때문에 네, 전진하는데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네. 그렇죠. 그런데 시어머님께서 어느 순간 2002년 어느 날 오셨어요. 4월에 어느 날 오셨는데 오실 때 달러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예. 시어머님한테 이 달러가 어디서 나셨지? 음. 어쨌든 중국 갔다 오신 분이니까 달러를 가져왔구나. 그래서 300달러를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그때 당시 북한 돈으로 한전을 하니까 28,000원이었어요. 그러면 남포항 100달러에 100달러에. 남포항 그러면 300달러면 남포항 6명 들여보낼 수 있는 돈인데. 예. 그래가지고 시어머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궁금하지 않느냐, 중국이 한번 가보자. 예. 그래서 결심하게 됐죠. 남편이랑 같이 하자. 근데 우리 남편은 그게 아니죠. 자기 꿈을 찾아가는 거니까. 근데 아내한테 말을 못 하는 거잖아. 전혀. 저는 애들도 아무도 있었을 못.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하고 저하고만 가자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가냐니까 그냥 가는 방법이 있대요. 세상에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죠. 다 휴가를 내고. 냈죠. 네. 근데 애들은 놓고 가야 되니까. 근데 시어머님은 이미 갔다가 안 오고 남편이랑 다 이미 다 계획돼 있기 때문에 길을 다 짰네요. 예. 그 시어머님이 그때 당시엔 북한도 무당이 많잖아요. 예. 점쟁이들만. 다 물어봤대요. 어느 날 떠나야 되는 것까지 다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은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애들을 놓고 가겠다고 당시 우리 친정엄마한테 이렇게 맡기고 가겠다라고 했더니 시어머님이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네가 특색 있는 사회주의 중국에 갔다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 야 이게 너무 좋아 나 가기 싫어 하면 애들하고 생리별 되지 않겠니? 네. 그리고 또 애들도 그 모습 보였으면 얼마나 좋겠니? 네. 그 생각에 또 제가 혹했죠. 그래서 그때 애들이 몇 살이었어요? 그때 애들이 6살, 8살. 6살, 8살. 6살, 9살이죠. 자, 그러면 강 넘던 얘기까지 마저 듣고 싶은데 자, 오늘은 남포에서 왜 떠나게 됐는지까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네. 거기서 그만하시고 이 친절한 하나 씨의 그런 얘기 나와서 하실 거죠? 나중에 네. 보시면 또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얼마죠? 7,800명? 우리 친절한 하나씩 예. 한 8,000명? 7,800명 정도 네. 되는데 올해 10,000명을 채우는 게 목표랍니다. 예. 그래서 그쪽 가서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자 남포에서 떠나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중국 와서 한국까지 오는 동안 네.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